자, 그래서 유전 정보 흐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자, 이 마스크는 선생님 좀 내릴게. 지금 뭐 교실에 선생님 혼자밖에 없어서 조금 내리고 수업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많이 들어봤지? 유전자야, 유전자. 유전자, 그지? 그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자. 내 입안에 있는 거를 이제 면봉으로 긁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현미경으로 내 이 세포를 관찰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포를 보면은 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큼지막한 게 하나 보인다고요. 핵. 요 핵 속에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제 구성물질 할 때 배웠던 DNA가 들어있어. DNA. 이 DNA가 들어있다고. 자, 앞에서 우리 배웠던 구조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DNA가 이런 식으로 약간 뭐야? 이 두 가닥이 이제 서로 꼬여가지고, 그지?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리고 여기 선생님 지금 실선으로 그리는 거는 그 이제 안쪽으로 염기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잡아당기고 있다 그랬잖아. 그걸 표시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는 뭐 이제 길다란 게 쭉 있겠지. 근데 DNA가 겁나 길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보다도 길이가 훨씬 길어. 근데 이런 길다란 DNA가 이 핵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핵 속에. 그럼 생각해봐. 긴 놈을 꾸겨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길이를 일단 줄여줘야지. 그래서 이 DNA 두 가닥이 말이야, 요렇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조그만 이제 단백질, 이제 성분이 단백질인 거지. 그 알갱이처럼 생긴 단백질에 이게 감겨 있어.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한 가닥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어. 그래서 이 길다란 DNA 중간중간이 계속 이렇게 쭉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 있다. 감겨. 단백질이 이렇게 계속 감겨 있어.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야. 자, 참고로 이 단백질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불러. 히스톤 단백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이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히스톤 단백질. 그 다음에 그럼 그 단백질을 이렇게 DNA 두 가닥, 지금 여기 선 하나 그린 거 요 두 가닥 그냥 합쳐 놓은 거야. 얘가 요렇게 이제 감겨져 있잖아. 그럼 요 감겨져 있는 요 부분.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뉴클레오솜. 요거 우리 왜 DNA 할 때 DNA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다 이런 얘기 했잖아.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 되잖아. 이거 헷갈려. 뉴클레오솜하고 뉴클레오타이드하고 헷갈리니까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뉴클레오솜들이 쭉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실처럼 이렇게, 우리 왜 이렇게 집에서 쓰는 실 보면 뭐 또 이제 더 얇은 것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여튼 요 전체가 하나의 실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 전체를, 이 DNA가 단백질에 감겨져 있는 애들, 이 뉴클레오솜들이 쭉 모인 이 전체를 염색사라고 불러요. 얘는 쭉 있다. 그래서 그 염색사가 형태로 이 핵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다가 니네 세포분열 배웠을 거 아니야. 세포분열. 그럼 이 염색사가 세포분열할 때는 이 핵이 사라지거든. 핵이 사라지면서 이 실처럼 풀려있던 염색사가 꼬여. 그 염색사, 얘네들이 꼬여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꼬여서 이제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갖게 되지.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염색체. 염색체. 그래서 우리 염색체에서 요 다리처럼 생긴 거 요 두 개를 뭐라 그러지? 염색 분체라고 하잖아. 그지? 염색 분체. 그럼 원래는, 자, 이 길다란 DNA 한 가닥이 뭐 거기에 단백질에 감겨가지고 실처럼 돼 있는 게 꼬여서 되면 요 염색 분체 하나란 말이야, 사실은. 하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린 이 전체가 요 염색 분체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염색 분체 안에 길다란 DNA가 꼬여서 결국 그게 염색 분체가 된 거거든. 근데 왜 그게 두 개냐 하면 원래 세포에는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세포 분열 배웠지만 세포 분열 하기 전에 이거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고. 복제를 해놔요. 복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얘 꼬이고 얘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염색 분체 하나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이 DNA 전체가 그냥 꼬여 있는 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DNA 안에 바로 유전 정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전체가 DNA면 DNA 안에 그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쭉 이렇게 있다 그랬죠.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 염기 서열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이 전체 DNA에서 그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거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염기 서열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DNA라고 하는 거예요. DNA래. 유전자라고 하는 거. 미안해. 유전자라고. DNA 전체가 있으면 DNA 전체 중에 부분들,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자, 생각해봐. 길다란 DNA 하나가 꼬인 게 염색 분체 하나. 그럼 결국 염색체 하나인 거거든? 이 염색체 하나가 얘랑 어차피 똑같은 게 복제되어 있는 거라 했으니까 염색체 하나가 DNA 하나야. 근데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염색체가 몇 개니? 46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DNA는 그럼 46개가 있는 셈인 거야. 그런데 유전자라고 하는 게 한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된대. 그 얘기는 길다란 DNA 안에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지. 특정 부분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렇게. 그럼 도대체 그 유전 정보가 뭐냐? 유전 정보가 뭐냐 이거지. 우리 앞에서 단백질 배울 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란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가 쭉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몇 개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달라진다 그랬고. 그러면 그렇게 단백질이 서로 다른 단백질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이 유전 정보. 자, 이 유전 정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단백질을 만들 때 어떤 아미노산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킬 거냐라는 거야. 이 유전 정보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하거든.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 아미노산 서열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아미노산 몇 개를 어떤 순서로 어떤 애들을 결합시킬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정보. 그래서 그 유전 정보가 아미노산 서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요 유전자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서열대로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뭐 요 부분에 또 유전자가 하나 있으면 여기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또 다른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결국 이 단백질 때문에 나한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니까. 그걸 우리가 형질이라 그래.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정리하자면 전체 DNA 중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그 유전자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유전 정보라는 것은 결국 아미노산 서열,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보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단백질이 뭐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면 그것 때문에 내 머리카락이 자라거나 생겨나거나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거기 우리 77페이지에 보면 거기 요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 있잖아. 거기 한번 채워볼게. 자, 1번은 뭘 말하는 걸까? 1번은 여기서 이 전체를 말하는 거야. 1번은 거기다 니네 빈칸 채워놔야 돼. 염색체를 말하는 거지. 염색체. 그치? 자, 2번은 뭐냐면 그럼 염색체에서 요 동그랗게 생긴 부분, 요 부분이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원체다 이렇게. 동원체. 동원체. 자, 그 다음에 거기서 3번이 이제 바로 요거네. 그지? 염색 분체. 다리처럼 생기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번이 지금 얘를 말하는 거지. 요 동그란 단백질. 요 동그란 단백질 요거. 요 녀석을 뭐라고 한다? 단백질 또는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4번. 자, 그 다음에 지금 5번은 뭘 말하는 거야? 5번은 지금 얘를 말하는 거야. 이 전체. DNA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5번은 DNA라고 써놓으면 되고, 거기서 6번 같은 경우가 이제 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단백질의 DNA가 감겨있는 부분, 요거.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적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그죠?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 부분들. 요게 유전자다 이거지. 어쨌든 그 유전자가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뭐 구조적인 거야 그냥 사실 외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유전자라는 거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그 유전 정보라는 게 결국 아미노산 서열이다.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킬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어떤 형질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다. 이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DNA 뭐 구조 나오는데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선생님 넘어갈 거야. 그래서 그 뒤에 78페이지 보시면, 그제 7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그 밑에 탐구 그래서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내용 하나 넣어놓은 거 있지, 그지? 그거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우리 왜 동양 사람들은 눈이 까맣고 서양 사람들은 눈이 파랗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눈이 있으면, 이제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 부분은 시커매. 이거는 서양 사람들 여기는 시커매 무조건. 왜냐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라서 니네가 여기 방에 불 꺼놓고 밖에서 방 보면 까맣게 보이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눈이 파랗다라고 하는 거는 요 가장자리 동그랗게 생긴 요 부분 있지. 여기 홍채라고 하는데 여기가 빨간 거야. 여기가 파란 거야. 근데 동양 사람들 이게 갈색이야. 여기 검은색이야. 색깔 비슷하니까 멀리서 보면 눈동자가 시커멓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 홍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홍채라고 하는 게 이제 색깔이 나타나는 게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어요. 멜라닌 색소. 이 멜라닌 색소가 동양 사람은 많은 거야. 그래서 눈동자가 이 갈색인 거거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적거나 없어. 근데 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애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말 나와 있지. 예를 들어서 갈색 눈동자 유전자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여기 DNA에 있는 이 부분이 내 이 눈동자 색깔을 나타내게 해준 유전자다. 그러면 그 갈색 눈동자 유전자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그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냐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만들어져. 이 효소가 단백질이거든.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양 사람은 이게 많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이 효소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그러면 이 효소가 많으면 멜라닌 색소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눈동자가 갈색을 띠게 되는 거야. 갈색.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 유전자가 동양 사람하고 좀 다른 거야. 똑같이 어떤 눈동자 색깔을 나타내기엔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냥 거기서 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라고 해보자. 근데 이 유전자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동양 사람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단백질. 그러면 이 효소가 적으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도 적은 거야. 그러면 눈동자 색깔이 갈색이 안 나오고 파란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도대체 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냐. 그죠? 사실 니네 알다시피 이 유전자가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 나 눈동자 색깔이 갈색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해.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 내 몸에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이거지. 그게 이제 우리 79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79페이지에.
자, 이제부터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중간에 설명을 듣다가 잘 모르겠다. 적극적으로, 그지? 뭐, 여기 보니까 뭐 그것도 있더만. 그, 뭐식이냐. 채팅 누가 남겼네? 야, 저번에 핵산 안 했다고, 얘들아? 내가 지금 봤네? 맞네. 이거 안 했네, 이거. 그치? 이거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인지질까지만 했네.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뭐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럼 이제 요거 해보자. 요거 안 했다며. 그치? 이거 안 했다며. 그치? 요거 할게.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한번 갑시다. 그럼 요 DNA가 뭐냐? 그치? DNA가 뭐냐? 뭐 요거까지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거부터 시작합시다. DNA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길래 선생님이 요렇게 그렸냐. 그치?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 미안해. 선생님이 깜빡했네. 아까 확인했는데 이거 선생님이 실시간 수업만 하면 꼭 깜빡깜빡 해가지고. 자. 그럼 이 DNA의 구조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왜 이게 두 줄로 그렸는지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거든. 핵산. 말 그대로 아까 이제 그 DNA라는 게 핵 속에 들어있다 그랬잖아. 두 가지가 있어. DNA라는 게 있고 RNA라는 게 있어요. DNA, RNA 이렇게. 자, 우리가 핵산이 뭐냐면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다 이런 뜻이야.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 아까 이제 그래서 NA가 이제 핵산이라는 뜻이야. 뉴클레릭 엑시드 그래가지고 핵산인데 그래서 얘는 D와 R의 차이가 있는 거야. 아무튼.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단백질하고 인지질을 했잖아. 걔네들이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DNA라는 놈이 됐건 RNA라는 놈이 됐건 자, 얘네들도 일단 구성원소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탄소 화합물이야. 그래서 탄소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인, 특히 요거 인. 촌피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 촌피. 구성원소는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자 조그만 분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거 우리 단백질에서와 마찬가지 기본 단위라 그래. 기본 단위. 자, DNA건 RNA건 얘네들이 기본 단위를 뭐라 부르냐면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불러.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라는 녀석을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RNA라는 놈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따로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가 결합하면 DNA가 되고 RNA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가운데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자, 당이라는 애가 하나가 있어. 당. 자, 얘만 보면 이거 뭐야? 우리 앞서 배웠던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요렇게 인산이라고 하는 분자가 하나 이렇게 또 결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염기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인산과 당과 염기라는 각각의 분자들이 또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는 이 전체가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다 라고 하면은 이게 RNA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다. 자, 얘도 당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인산, 여기에 염기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1대1대1로 결합되는 이 전체가 또 뉴클레오타이드야. 근데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RNA라고 하는 녀석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면 사실 똑같으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NA라는 건 이제 핵산이라는 거에 그냥 영어 단어 앞글자거든. 그러면 D와 R이 다르잖아. 요 당의 이름이 달라. DNA 같은 경우에는 얘가 디옥시리보스라고 해요. 디옥시리보스. 요 당의 이름이. RNA 같은 경우에 그냥 리보스라고. 그러니까 얘는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DNA인 거야.
얘는 그냥 리버스이기 때문에 그거 앞글자를 따서 RNA가 되는 거.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염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분자인데, 자, 참고로 DNA든 RNA든 염기가 4종류가 있어요. 자, 아데닌이란 염기가 있고요. 줄여서 그냥 우리가 A라고 써.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있고, G,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있고, C, 타이민이라는 염기가 있어. 네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 중에 하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럼 RNA는 그 염기가 3개는 똑같아. 얘도 이 염기라고 써져 있는 이 자리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결합이 돼 있던지, 아니면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결합이 돼 있던지, 아니면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결합이 돼 있든지. 근데 RNA는 타이민이라는 염기는 없어.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어. 유라실. 옛날에는 우라실 그러기도 했거든. 우라실? 기호를 유라고 써요. 유. 그러니까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에 인산이라는 분자가 하나 결합되어 있고, 거기에 아데닌이 결합되어 있던지, 아니면 구아닌이 결합되어 있던지, 아니면 사이토신이 결합되어 있던지. 하여튼 이 넷 중에 하나가 여기 결합되어 있는 이 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몇 종류? 4종류가 돼야 되지. 그치? 왜? 여기에 아데닌이 달려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아니면 여기에 구아닌이 달려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사이토신이 달려있는 뉴클레오타이드, 타이민이 달려있는, 게 4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RNA라고 하는 녀석을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 4종류. 여기에 아데닌이 있느냐, 구아닌이 있느냐, 사이토신이 있느냐, 유라실이 있느냐. 그죠? 요게 다르지. 이렇게 돼.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 DNA라는 놈과 RNA라는 놈 합쳐서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니까, 그럼 핵산을 구성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다? 8종류라고 해요. 왜냐면 똑같이 아데닌이 있어도 가운데 당이 다르니까.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DNA, RNA 마찬가지 합쳐서 핵산을 이루는 염기는 총 몇 종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왜냐면 얘랑은 종류는 같은 거야. 염기만 물어본다 그러면 핵산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줄게. 자,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가 있는 거다. 혹은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가 있는 거다. 따라서 합치면 핵산을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만 갖고 따지면 염기는 몇 종류냐 이거지. 염기.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그지? 5종류.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 다른 거에서 틀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말만 살짝 바꿔. 그럼 요것 때문에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해 줘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얘가 결합해서 이제 결국엔 DNA가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게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니까 이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결국 RNA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요 녀석 DNA부터 보자 이거지.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DNA가 되는가, 이제 요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DNA를 이룬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가 있다 그랬지, 그죠?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밑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에 계속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여기 이제 동그랗게 그린 부분이 인산이거든?
인산이라고 하는 애가 위아래 당하고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요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밑으로 쭉 연결돼. 그래서 길다랗게 마치 한 가닥이 쫙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 길다란 이 한 가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졸라많이 연결됐어. 졸리많이 연결됐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가 이제 많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DNA의 지금 뉴클레오타이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네 종류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있는 염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염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구아닌, 예를 들어 여기 뭐 사이토신, 구아닌, 뭐 이런 식으로 염기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 밑으로 좀 붙어.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DNA는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있어. 근데 걔가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있어. 요거 이제 우리가 역평행 구조라 그래서 하여튼 이쪽에 이런 식으로 맞은편에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한 가닥이 더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한 가닥이 더 있어요, 이렇게. 그지? 조금 지금 간격을 내가 너무, 하여튼 간격도, 이것도 간격도 일정하고 하여튼 이렇게 있어. 이쪽에 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게 DNA인 거야. 그런데, 뭐 이제 이게 거꾸로 있잖아요. 왜 거꾸로 있는지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되고, 지금은 그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마주보는데 그냥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주보면서 얘네가 또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러니까 요 가운데 안쪽으로는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 자, 바깥쪽으로는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향하고 있지. 자, 참고로 요 인산 쪽이 약간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껴요. 우리 알다시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인 애들끼리 서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밀어내고 안쪽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결합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은 약간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당인산 골격이라고도 얘기해. 당인산 골격.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는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뭐 어떤 애들이 됐던 게 걔네가 서로 마주보면서 또 결합을 하고 있다? 그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소결합이라고. 정리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안쪽으로는 염기들이라는 애들이 마주보면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당인산 골격이 서로 음전할 때 밀어내면서 뼈대 역할을 해준다 이거야. 그럼 이제 얘네가 수소결합이라는 거 한다 그랬잖아. 자, 결합을 하는데 사실 이 염기들마다 얘네들 각각 또 분자거든.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거기 아까 선생님이 그냥 한 줄 알고 그냥 넘어갔던 77페이지 보면 그 구조가 나와 있는데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크기가 좀 커. 약간 이렇게 고리 모양이 두 개가 붙어 있거든. 근데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이라는 애는 크기가 좀 작아. 그래서 내가 요 간격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항상 왜 그러냐면 보니까 항상 큰 놈하고 작은 놈이 서로 무조건 걔네들끼리만 결합해. 그러니까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무조건 타이민이라는 염기하고만 서로 끌어당겨. 구아닌이라는 염기는 사이토신이라는 애랑만 무조건 끌어당겨. 자, 얘네 두 개는 크기가 큰 애고 얘네 작은 애라 그랬잖아. 근데 항상 큰 놈과 작은 놈, 큰 놈과 작은 놈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요 폭이 일정하다고요. 뭐 그거까지 나중에 한다 치고 요거만. 그래서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무조건 맞은편에 타이민이라는 염기하고만 서로 잡아당긴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여기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으면 맞은편에 무조건 타이민이라는 염기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구아닌이라는 애랑 서로만 결합하니까 여기 구아닌이랑 염기가 있으면 사이토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결합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그러니까 잡아당긴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다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아데닌이라는 애랑 타이민이라는 애랑만 서로 잡아당기는데 수소결합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중으로 해. 이중결합. 수소결합인데 이중결합을 해. 근데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삼중결합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똑바로 두 가닥이 있으려고 하는데 이게 잡아당긴 힘이라 그랬잖아. 얘는 이중으로 당기고 예를 들어 얘는 삼중으로 당겨. 그럼 당연히 세 개가 당기는 게 더 세지 않겠니? 그러니까 똑바로 있으려는데 삼중결합 때문에 좀 틀어지는 거야. 또 내려가다 보면 틀어져.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들이 똑바로 두 가닥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런 식으로 결국 꼬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두 개 꼬이게 그린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염기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좀 더 세게 잡아당긴 쪽으로 틀어진 거지. 틀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결국 꼬여서 나선 모양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선 형태라고 하거든.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DNA라고 하는 애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 자, 아무튼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염기들이 쭉 있다 그랬잖아요. 자, 어떤 염기가 몇 개가 달려 있는지는 그건 다 생물들마다 다 달라.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 내 몸속에 있는 이 DNA는 어떤 염기 몇 개가 어떤 순서로 돼 있을까? 그럼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지도처럼 만들어 놨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안쪽으로 염기들이 어떤 애들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달려 있느냐, 이걸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방금 얘하고 얘끼리만 결합하고 얘네끼리만 결합한다 그랬잖아. 이거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거든. 상보적 결합.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차피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맞은편의 염기 서열도 무조건 알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지금 염기 서열이 A, G, C, G, A 이런 순이다 그러면 C, T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상보적 결합이라 그래. 아데닌은 무조건 타이민이라는 애랑 구아닌은 무조건 사이토신이라는 애랑만 결합한다. 그래서 그렇게 쭉 안쪽으로 마주보면서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끼리 잡아당긴 힘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면서 결국 이중 나선 구조를 띈 거다 이거지. 그럼 그때 바로 이 염기 서열 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염기 서열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특정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라고. 유전 정보가 저장.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럼 RNA는 뭐냐면 RNA도 똑같아. RNA도 R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얘도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뭐야?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결합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차이는 아까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이 염기가 DNA의 타이민이라는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애가 있다 그랬잖아. 유라실 이렇게. 유라실. 뭐 이런 식으로. 유라실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RNA는 그럼 이렇게 쭉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면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RNA는 그냥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야, 한 가닥. 얘는 RNA 전체는 이거 한 가닥으로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DNA와 달리 RNA는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얘는 뭐 역할을 하냐는데 요 구조 설명했으니까 좀 이따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요 차이야. DNA는 어쨌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본체가 되는 거고 RNA는 그 유전 정보를 어디론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전달해주는. 그치? 그러니까 이 RNA는 사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DNA가 이렇게 두 가닥 꼬여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DNA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가닥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안쪽으로 염기라는 애들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서로 이제 끌어당기고 있다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원래 얘네가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얘네가 풀려요. 이 두 가닥이 이렇게 풀린다? 풀리면 그 안쪽에서 지금 얘기한 RNA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DNA 한쪽이랑 결합하면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한 가닥인 거야. 요 하얀색 두 개가 DNA라면 원래 평소에 꼬여 있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이제 풀리면서 그 각각의 염기하고 마주보면서 결합하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하면서 결국 RNA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나중에 이 RNA는 이렇게 쭉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게 돼.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얘기하는데 이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DNA와 RNA.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염기서열 안에 바로 이제 뭐야?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요 그림에서 여기에 만약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고 하잖아. 여기도 염기서열이 있잖아. 항상 그 유전자, 그럼 우리 이제 요 부분이 유전자라고 할 거 아니야?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이 염기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요 밑에 부분도 또 다른 유전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서는 요쪽에 만약에 요 염기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 여기는 여기에 저장돼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거는 뭐 여기에 저장될 수도 있고, 뭐 밑에 부분 또 여기 저장될 수도 있는 거고, 얘도 여기에 저장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DNA 구조하고, 이거 이제 앞에서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 구조. 아, DNA 이렇게 두 가닥으로 돼 있구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DNA 이렇게 두 개를 꼬여서 그려놨구나. 이중 나선 구조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잖아. 이 염기서열 안에 그럼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는데, 아까 얘기한 그 유전 정보라는 게 아미노산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키느냐에 대한 정보라 그랬잖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잘못되면 뭐 심하면 내 몸에 기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심각한 질병을 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그럼 니네 생각해. 어떤 중요한 파일을 만들거나 중요한 뭐 물품이나 이런 걸 금고 안에다가 넣어서 막 비밀번호 걸어두잖아. 똑같아. 얘도 이 염기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다 보니까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게 이제 다시 이제 79페이지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79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유전자 안에 그래서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랬고, 그 유전 정보라는 게 아미노산 서열을 의미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냐 이건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이 종류가 몇 종류라고 그랬어? 20종류다라고 얘기했어. 20종류. 그지?
이게 중요해. 그래서 자, DN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 뭐 두 가닥이 이렇게 이제 꼬여 있겠지. 이렇게 이제 꼬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선으로 그은 게 아까 있던 여기 당하고 인산으로 이루어진 골격을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려놓은 거고, 안쪽으로 이렇게 염기들이 쭉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어떤 유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자 이거지. 여기가 만약에 유전자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에서 아까 얘기했던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라고 하자 이거지. 눈동자 유전자라고 하면은 그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는 예를 들어 어떤 아미노산들이 쭉 뭐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어떤 요 아미노산이 뭔지, 그 다음에 그게 몇 개가 결합하는지가 여기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아미노산 각각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정, 그죠? 근데 그걸 암호를 만들어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유전 암호인데, 그러니까 요 각각의 20종류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암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여기가 뭐 염기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쭉 뭐 A, 뭐 T, A, C, G, 뭐 G, T, T, A, C, C, A, G, C, 뭐 C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 요 염기들이 암호가 되려고 그러면 그 암호가 최소한 20개는 필요한 거야. 왜냐면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켜야 되거든. 그럼 자, 우리가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란 염기가 4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이거 그냥 약자로 쓴 거야. 그럼 내가 이 4종류의 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한 글자 가지고 암호를 만들다고 치면은 암호 4개밖에 못 만들잖아. 맞지? 그러니까 암호가 최소 20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도 이제 이름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고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20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글루탐산이라는 걸 가리키는 암호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암호가 최소 20개 필요하지. 근데 염기가 4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씩만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고 하면 4개밖에 못 만들어. 띠!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이 중에 2글자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카드를 뽑아서 암호를 만든다고 하면 4종류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암호를 만든다 그러면 암호를 16종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내가 4종류의 염기 중에서 그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암호를 만든다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암호의 가지수는 64종류의 암호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암호가 20개 이상 나오니까 되는 거야. 그죠? 내가 64종류의 암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중 암호 하나가 뭐 얘를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얘를 가리키고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염기, 이것도 이제 사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지. 이게 암호라고 그러면 몇 개가 세트가 돼서 암호 하나냐? 염기 3개가. 그러니까 여기 염기들이 쭉 있으면 이렇게 TAC라는 게 하나의 암호인 거야, 암호. 그지? GGT라는 것도 또 하나의 암호인 거지. 그러면 물론 이제 나중에 요 암호가 의미하는 아미노산이 뭔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암호가 64종류니까 아미노산은 20종류니까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은 하나를 가리키겠지. 근데 암호가 남을 거 아니야. 44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암호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다 말로 써주면 유전 암호 한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암호의 개수가, 종류가 64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의 유전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도 있다. 우산을 지정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치? 왜냐면 암호 최소 20개만 있으면 되는데 암호가 64가지나 만들어지니까 뭐 이렇게 되는. 아무튼 이때 그래서 이렇게 염기 서열이 쭉 있으면 이렇게 염기 3개가 한 세트가 돼서 그게 하나의 암호다.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요 DNA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잖아. 요 암호를 우리가 트리플릿 코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교과서 받으면 3염기 조합이다 이렇게 교과서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가 4종류가 있으니까 트리플릿 코드가 64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염기 3개가 한 세트다. 그럼 그 한 세트를 트리플릿 코드라 부르는 거죠. TAC라는 트리플릿 코드, GGT라는 트리플릿 코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트리플릿 코드가 64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요 암호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되는지가 딱 나타나 있겠지. 이제 그걸 우리가 유전자라고. 그래서 유전자 안에 유전 암호라는 거, 트리플릿 코드라는 유전 암호를 만들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해 놓는다.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이 세균에서부터